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기 당권 후보자들의 경쟁은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당대표를 지낸 한교안 전 대표도 다시 한번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교안입니다. 아유, 좀 대표님 오랜만에 지금 방송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네.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고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돼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방송이나 뭐 인터뷰나 이런 거 거의 안 하셨었죠? 아니 뭐 제 개인 유튜브 한교안 TV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고 네. 페이스북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또 이슈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제가 계속 냈었습니다. 네. 지난 17일 날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예. 뭐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출마를 결심한 또 출사표를 던진 첫 번째 후보입니다.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출사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나라를 살리고 네. 또 국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은 자로서 그건 저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고 지난번에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총선을 이끌어왔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한 점들을 성찰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도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위기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 생각을 가지고 네. 재출마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정권 교체는 이뤄냈는데 지금은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기가 보수의 위기라고 보는 겁니까? 대통령의 위기라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나라의 위기입니다. 나라의 위기다 이거는. 예, 우선 이제 이 어려움의 원인은 민주당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국회를 장악해서 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입법을 막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 국회가 시작될 텐데 예산에서도 아마 정부를 도와주는 예산 책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예산 책정할 것이고 또 이제 잘못된 사람들 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이 이에 대해서 또 역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또 우리 당은 당대로 좀 더 혁신에 박차를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되었지만 이것이 아직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민주당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정 수행 지지도는 30% 정도에 갇혀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 지지율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가장 시급한 어떤 문제 아니면 해결 방안 대표님께서는 어떤 걸 보십니까? 뭐 혁신입니다. 혁신입니까? 우리 당에서 제가 당 대표 시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 잘못하면 금방 품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참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가 말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당에는 확고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뭐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민도론, 국민이 부자 되게 하는 정책, 또 민평론, 평화를 지켜서 자유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민평론, 또 민교론, 또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민교론, 2019년도에 이런 당 정책들을 전문가 또 우리 국회의원, 현장에 종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제대로 잘 알리게 된다면 국민들이 우리의 당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좀 혁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은 혁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이 이미지는 좀 젊은 정치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황교안 형으로 좀 불러달라. 젊어지고 싶다 이 말씀이네요. 교환이 형 이겁니까? 얼마 전에 예.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예.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예. 우리 그 친구들이 뭐 굉장히 또 제가 좀 이렇게 다가가니까 얘들도 많이 또 다가와서 편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것이 이거 내가 교환이 형이 되면 좋겠다. 교환이 형이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누가 불러보는 거예요. 예. 좋더라고요. 예. 우리 홍준표 시장이도 준표 형이 이제 별명이 돼가지고 준표 형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형. 거네요. 교환이 형. 마음에 드십니까? 교환이 형? 네, 좋습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알고남입니다. 알고 나면 부드러운 사람, 남자. 부드러운 남자.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그 혁신 중에는 대표가 되신다면 좀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향해서 좀 쓴소리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거는 좌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좌파입니다. 좌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나라 망가뜨린 걸 세워놔야죠. 그걸 막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또 자강하고 이런 것이 병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2020년도 그 선거 그때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때 총선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실패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거는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지됨이 부족했습니다. 더부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똘똘 뭉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뺏긴 대선에서도 우리 후보 홍준표 후보 24% 얻었고 안철수 후보가 21% 얻었거든요. 이것만 합쳤어도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열했죠. 그래서 없었으니까 저는 하나됨,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합했다고 자족할 일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통합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또 깊은 성찰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정말 강력하게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우리를 지키고 나를 지킬 때는 더 강하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얻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에 큰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그 4.15 총선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뭐 100%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법적 판단 나왔고요. 몰라서 그렇다. 모르니까 공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부정선거 증거를 보여주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부정선거 증거물을 보여줘도 잘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헌장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 한두 장이죠. 헌장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한두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불의가 무엇인가, 불법이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평생을 선거 사범 간첩 잡는데 공안검사 하셨으니까요. 평생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기소해가지고 무죄난 선거 사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요. 제가 직접 가서 봤고 그리고 또 오랜 그 경험에 비추어서 자유로는 부정선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한번 국민 여러분도 또 우리 기자 선생님들도 국회의원들도 한번 증거물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궁금하면 제가 사무실에 다 전시해놨으니까 팩트 전시회 한번 와보십시오. 전시회 보고 나면 금방 바뀝니다. 보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당대표 할 때도 공천 관리 좀 잘못됐다. 그리고 공정한 공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당대표가 되신다면 공천권을 조금 내려놓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서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 운영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바른 공천을 할 것입니다. 바른 그리고 공천할 것이다.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했는데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천권을 정말 좀 내려놔서 그렇게 선거도 좀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만약 대표가 된다면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고 바르게 행사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헌신하고 바른 공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비대위가 사고 당협을 재정비하고 있어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노원병이죠. 서울 노원병 여기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협 재정비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 부분도 그렇고요. 유고 당협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어 있으면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으면 그 당협 당원들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비어두게 되면 사고 당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이거 직접 이렇게 나서서 정비하는 게 맞습니까? 나중에 당 대표가 꾸려지면 그때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비대위가 당협 정리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건 뭐 비대위가 딴 데서 하늘에서 날라온 비대위가 아니라 우리 당에서 배출된 비대위 아닙니까? 이번 비대위는 과거 비대위와 달리 우리 당 안에서 배출된 비대위 아닙니까? 당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정진석 위원장, 당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공백을 만들어 둘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채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나 그런 채워나가는 과정도 또 공정하고 바라야 되겠죠. 그런 점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채워나가는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좀 측근 인사들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은 공정하고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면자를 붙이면 뭐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지만 가정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뭐 네 사람 뭐 정치 안에 이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네 사람 생기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총선 출마할 수 있을까요? 그게 본인의 판단인데 한동훈 총장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딴짓하지 말고 응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 잘할 것 같으면 총선 안 하고 계속 법무부 장관 계속 쭉 할 수도 있겠네요. 뭐 법무부 장관 뭐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법무부 장관도 잘할 것이고 뭐 총선에 나와서도 잘할 겁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둘 다 잘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아마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당권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거침없이 행보를 좀 하고 있어요. 비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소신 발언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저는 지금은 우리 당이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총질했다 저기 총질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그동안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총질을 한다면 거기를 해야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분 있어요. 보수 지지층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긴 했는데 그래서 뭐 본인은 상근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출마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 해가지고 투탑을 하셨죠? 손을 같이 맞췄던 훌륭한 또 인재입니다. 뭘 맡겨도 다 잘할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비상근직이긴 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뭐 일정한 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이제 다른 또
도전도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뭐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출마 가능성도 상황에 있다. 맞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도 말씀 좀 해보면요. 요즘 안보 얘기하면서 몸집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뭐 우리 황 전 총리하고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말했던 뭐 여성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참여하라 이 부분까지 우리 총리님도 같은 또 입장이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보 뭐 전술핵 재배치도 얘기를 했고요. 안보에 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핵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핵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인 핵 공유 논의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성 뭐 가산점 얘기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훈련.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군 인력이 군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도 군에 가서 또 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옛날에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대 시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뭐 3월 또 빠르면 1월 얘기도 있고 또 룰 관련해서 당원 70% 여론 30% 이것도 바꿔야 된다라는 등등 얘기가 있는데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역선택 조항하고 전대 시기하고 룰 같은 거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제 역선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거든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정당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정당은 정당대로 움직이고 외부의 시민들은 시민대로 의견을 내서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뒤섞어 버리면 그런 정당의 선명성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당 정책 내놨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기는요? 시기 이제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비상 시스템 아닙니까? 가급적 빨리 종결이 돼서 정상 당 대표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냐. 빠르면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3, 4월은 조금 늦다 이 말씀이네요. 뭐 너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비대위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대개 비대위 그러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왜 한교안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위기 때 나라의 큰 역할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모든 부분에서 책임자 역할을 했고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나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이 와서 할 때는 아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이 있고 또 많은 기회를 좀 가졌었기 때문에 책임과 소명의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역할을 다하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했습니다.